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한 집에 모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효도가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요.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보고 들은 그대로를 조용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당장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됐고, 일단 와, 빨리.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하셔? 당장 오래.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봐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들어와! 시어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소리쳤어요. 저희는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막 쑤셔놓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데려가, 오늘 당장. 네? 너네 집으로 모셔가라고. 시할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계셨어요. 가만히, 아무 말 없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편찮은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너네가 모셔. 시어머니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됐어.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데려가. 비닐봉지를 묶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약은 여기 있고 병원 기록은 서랍에 있어. 알아서 챙겨. 엄마, 5년 동안 모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5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며느리 차례야. 효도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시할머니를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닐봉지 3개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거 차에 실어 빨리. 남편이 봉지를 들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급하게 보내실 이유라도. 이유 없어.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가야 돼. 빨리 할머니 데려가. 어디 가세요? 약속 있어. 할머니 일은 이제 너네 일이야.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우리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천천히 방에서 나오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가자, 너네 집으로. 할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모실까요? 할머니 집이 더 편하실 텐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어쩌겠니? 너네 집 가자. 하지만 괜찮아, 가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짐을 차에 실었어요. 할머니를 뒷좌석에 모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
왜 미안하세요? 그냥 미안해.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해. 엄마가 왜 저래?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늘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모셔야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은 내가 끝까지 모셔야지.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할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고맙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으셨어요. 짐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됐어. 나중에 할게. 그럼 물이라도. 괜찮아. 좀 쉴게. 할머니는 그대로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급할 이유가 없어. 5년 동안 잘 모시던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다시 여쭤볼까? 그래야겠어.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요양보호사 알아서 구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저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5년 동안 모시던 사람을 하루 만에 이렇게 떠넘길 수 있을까?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곳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여기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시할머니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저희가 5년 동안 케어했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지하셨던데 다시 신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멈췄어요. 해지요? 네. 지난주에 보호자분이 연락하셔서 당장 끊는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요양보호사를 끊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이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필요 없다고만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난주에 요양보호사 끊으셨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할머니 넘기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신 건가 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획적이었네. 새 요양보호사를 구했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할머니 뵙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시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김 선생님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혹시 전에 계셨던 데가 정자동이었나요? 네, 맞아요. 어머님 댁에서 돌봄받으셨죠? 네. 김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때 담당 선생님이 제 동료였어요. 저는 김 선생님을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김 선생님이 할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료가 5년 동안 할머님 돌봤던 분이에요. 네, 그분 말로는 어머님이 집에 거의 안 계셨대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머니 모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요양보호사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것도 할머니 케어만 한 게 아니라 집안일까지 전부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보호사 범위를 완전히 넘는 일들이었대요. 어머님은 뭐 하셨대요? 골프 약속, 친구 만나기, 백화점, 거의 매일 나가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끊으셨을까요? 김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건 제 동료도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근데 마지막 며칠은 분위기가 이상했대요. 어떻게요? 어머님이 갑자기 할머님한테 차갑게 대하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뭔가 있었구나. 며칠 뒤 시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가, 네 할머님, 내가 패 끼치는 거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네 시어미가 날 떠넘긴 거 나도 다 안다. 할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쓸모없어진 거야. 무슨 쓸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네 시어미가 재산 때문에 날 모셨어.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재산이요? 응, 처음부터 그랬어. 효도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지.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5년 동안 알고 있었어. 네 시어미가 날 왜 데려갔는지. 할머님, 근데 이제 나한테 받을 게 없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버린 거야.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재산 때문에 모셨대. 재산? 5년 동안 그걸 알고 계셨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할머니가 오해하신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던데?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할머니가 엄마 재산 때문에 모셨다고. 재산? 당연하지. 남편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5년 동안 고생했겠어. 당연히 재산 받으려고 한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이요. 네 할머니 재산이 얼만데 공짜로 모셔? 다 계산이 있어서 한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됐어.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할머니는 너네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인정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 효도가 아니었구나. 계산이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김 선생님 동료가 말한 내용들, 할머니가 하신 말씀들,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적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할머니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 할머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빨래를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손을 꼭 쥐셨어요. 내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어. 네? 2년 전에 다 정리했지.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누구한테요? 내 작은 딸한테. 네 시아버지 동생.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작은 딸 사위가 사업하잖아. 거기 투자하는 걸로 해서 다 넘겼어. 어머님은 모르세요? 응, 네 시어미는 몰라.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 안 했어.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네 시어미는 재산 때문에 날 모셨거든. 그거 알고 있었어. 할머님, 처음부터 알았어. 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모시겠다고 했는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큰 며느리니까 그냥 있었지. 5년 동안.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네 시어미가 알았나 봐. 재산 얘기를요? 작은 딸이 실수로 말한 것 같아.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그날 네 시어미가 전화했어. 소리 지르더라. 뭐라고 하셨는데요? 왜 나만 몰랐냐고. 왜 시누이한테만 줬냐고.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게 언제예요? 지난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끊은 날, 할머니를 우리한테 떠넘긴 날, 다 그 전화 이후였어요. 할머님, 그럼 어머니는 재산 없다는 걸 그때 아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날 버린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5년 동안 참았는데 재산도 없다니까 필요 없어진 거지.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근데 왜 고모님한테 다 주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작은 딸 사위는 성실해. 사업도 제대로 하고. 그래도 네 시어미한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골프 치고 옷 사고 다 쓰고 끝이야. 나 죽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딸한테 주면 사업에 쓰고 애들 교육비에 쓰고 제대로 쓸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 돈 헛되이 쓰이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재산이 이미 고모님한테 다 갔대요. 남편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 2년 전에 증여했대요. 고모부님 사업 투자하는 걸로요. 엄마는 몰랐어? 지난주에 알았대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버린 거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그걸 기다렸던 거네. 그런 것 같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받으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닌 좀 어때? 괜찮으세요? 그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너 할머니한테 뭐 들었어?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뭐 말 안 했어? 재산 같은 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딸한테 다 준 거 알지? 네. 어이없지 않아? 5년 동안 나는 뭐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머님이 날 배신한 거야. 5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어머님,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 몫이야.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내가 계속 모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할머니를 버렸다. 5년은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다. 투자 가치가 없어지자 할머니를 내보냈다. 남편이 제 어깨 너머로 노트를 봤어요. 뭐 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야. 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겠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못 받았다는 사실, 5년이 헛수고였다는 사실, 그걸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급히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할머님, 왜 우세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 지우고.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네 시어미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달리 했을 텐데. 저는 할머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없어요. 있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착하구나.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 좀 보러 가자. 할머니 집이요? 응, 청소도 해야 하고 정리할 것도 있고.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바로 나와. 알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나와. 시할머니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깨끗했어요. 할머니가 5년 전까지 혼자 살던 집이라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꽤 넓네. 네, 위치도 좋고.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가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뭐가 잘 나가요? 집이지. 팔면.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이 집 팔 거야. 어머님, 이건 할머님 집인데요? 할머니 집이니까 파는 거지. 시어머니가 방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할머니 어차피 여기 안 사시잖아. 빈집 놔둘 이유 없어. 그래도는 뭐가 그래도야. 할머니 동의는 받을 거야. 시어머니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언제 파실 건데요? 빠를수록 좋지. 이번 달 안으로. 그렇게 급하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급한 거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야겠다. 지금요? 응, 미리 알아봐야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저번에? 네, 그 집 맞아요. 언제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 부동산 사람 온대. 벌써 연락하셨던 거예요? 미리 알아봤지.
할머님은 아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말할 거야. 됐고, 너는 내일 여기 와서 청소 좀 해놔. 네? 부동산 사람 오는데 더럽게 놔둘 수는 없잖아.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할머니 집 파신대. 뭐? 부동산에도 벌써 연락하셨대.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 좀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1시간 뒤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집 판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아세요? 시아버지가 멈췄어요. 뭐? 할머니 집이요. 내일 부동산에서 온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 집 판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아야지. 놔둬봤자 세금만 나가. 그래도 내 엄마 집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말하면 반대할 거잖아. 당연히 반대하지. 엄마 집을 왜 팔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동의는 받았어?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동의도 안 받고 혼자 팔겠다는 소리야? 됐어. 어차피 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 5년 동안 어머님 모신 건 나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도 엄마 집인데. 아, 시끄러워. 나는 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거?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상했어. 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무슨 돈 얘기요? 돈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남편이 물었어요. 왜요? 시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빚이 있나 봐. 빚이요? 응, 확실하진 않은데 얼마 전에 지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무슨 전화요? 돈 빌려간 거 언제 갚냐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대충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 돈 쓸 일이 없는데. 얼마나 빌리셨을까요? 모르지. 근데 지인한테 빌릴 정도면 은행에서는 안 되는 금액이겠지. 그래서 집이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골프와 쇼핑을 떠올렸어요. 요양보호사 동료가 말했던 것들. 매일 나가고 백화점 가고 돈 쓰는 일상. 어머님이 돈을 많이 쓰셨나 봐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뭘로? 골프도 치시고 쇼핑도 자주 하시고. 그 정도로 빚이 그렇게 생기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쌓이면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너희 할머니 집은 절대 못 팔아. 내가 막을 거야. 어떡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네 엄마가 집 팔려고 한다고.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갔어요. 너희도 조심해라. 저 사람 요즘 이상해.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어떡하지?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기록할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집을 팔려고 함. 시아버지 몰래 부동산 접촉. 빚이 있음. 지인한테 돈 빌림. 5년 동안 골프, 쇼핑으로 돈 쓴. 할머니 재산 못 받자 집이라도 팔려는 것. 다음날 아침 시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님, 어머니가 할머님 집 팔려고 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부동산한테 연락하셨대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내 집을? 네. 내 동의도 없이? 할머님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 집은 못 팔아. 왜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집이야. 거기 네 시아버지 어릴 때 추억도 있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산을 못 받았으니 집을 가져가려고 하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막으신대요. 그래도 큰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재산뿐 아니라 집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3일 뒤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를 펼쳐놨어요. 이게 뭐야? 제가 기록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노트를 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시아버지 표정이 굳었어요. 다 읽으시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시아버지가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 동료분 연락처 있어요. 5년 동안 돌본 분이요. 그리고 부동산 통화 녹음도 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집 팔려고 연락한 거요. 시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시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인한테 빌릴 정도면 은행에서 막힌 거겠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바보였네. 5년 동안 몰랐어.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봤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으셨어요.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구나. 네, 투자 실패하니까 버린 거고. 시아버지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거 너희 시어머니한테 보여줘야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시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어요. 노트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중간쯤 읽다가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네.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내 큰며느리가 정말 이랬구나. 할머니 집 파시면 안 돼요.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고맙다. 할머니가 노트를 덮으셨어요. 이 사람아, 네 와이프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보지 마. 네? 그 사람 빚은 그 사람이 갚아야지. 할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더니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저를 봤습니다. 너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뭐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집 못 팔게 하잖아. 네가 뭐라고 한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네가 뭐라고 했을 거야.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당신까지 왜 나서는데? 엄마 집을 왜 팔아? 그것도 동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동의? 5년 동안 어머님 모신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한 것도 없으면서 집까지 가져가려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야? 시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내 입에서 나왔어.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너 5년 동안 뭐 했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위해서 모신 게 아니었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잖아. 인정해.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동안 요양보호사한테 다 떠넘기고 너는 놀러 다니고. 어머님, 저도 바빴어요. 바빠? 골프 치고 쇼핑하느라? 시어머니가 말을 못했어요. 재산 못 받으니까 이제 집까지 팔려고 하고.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냥 계산기야.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힘든 건 나였어. 네가 날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참았잖아. 어머님, 이제 그만해. 너는 이제 내 큰며느리 아니야. 시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야.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매달 300만 원 이상, 골프, 백화점, 식사. 그건 빚도 하긴 했어. 지인한테만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갚을 거야. 뭘로? 어머니 집 팔아서? 안 돼. 그 집은 절대 못 팔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빚은 당신이 만드는 거니까 당신이 갚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네가 다 꾸민 거지? 아니요. 아니긴 분명 네가 아버지한테 저는 그냥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사실? 네가 뭘 안다고 사실이야? 5년 동안 할머니를 재산 때문에 모신 거요. 재산 없다는 걸 알고 할머니를 버린 거. 그만해.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 집까지 팔려고 한 거요.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어머님, 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너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님, 그래도 5년 동안 모셨는데 가족 같지도 않았어.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할머니가 등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서 있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들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후회할 거야, 다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끝났네.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끝났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빚 정리했다. 어떡해요? 집 담보대출 받아서 지인들한테 다 갚았어. 어머님은요? 혼자 살아. 원룸 얻어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혼은 안 했어. 근데 같이는 못 살겠더라. 힘드시죠? 괜찮아. 어머니가 편하시면 됐어. 시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셨어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고 저도 매일 챙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가. 뭐가요? 나를 지켜줘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참 따뜻한 아이야. 저는 그냥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도 못 팔았고, 빚은 시아버지가 대신 갚았고, 할머니한테서도 멀어졌어요. 5년 동안 투자한 게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가끔 노트를 펼쳐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사실이 스스로 말해줬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